아직 문이 열리지 않은 가게의 유리창 너머로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반듯한 재킷이 마네킹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견적서 한 잔이 들려 있고 거기에 적힌 숫자는 67만 원입니다. 동복 34만 원에 하복 10만 원, 그리고 체육복과 생활복과 후드 집업까지 더하면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30만 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립니다. 이 비싼 교복을 아이가 입학식 날 딱 한 번 입고 그 뒤로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게 될 텐데 도대체 이 돈을 왜 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수십만 학부모가 이 어머니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2026년 2월 26일 교육부는 민생물과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고 생활복이나 체육복으로 전환하도록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정장형 교복의 시대가 막을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옷 한 벌이 바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굴곡과 함께 숨쉬어온 한 벌의 옷에 대한 거대한 서사이고 그 안에 담긴 권력과 자본과 욕망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돌려봅시다. 1886년 서울 정동의 작은 건물 안에서 낯선 광경이 펼쳐집니다. 미국인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이 세운 이 화학당에서 조선의 어린 소녀들이 붉은색 무명천으로 만든 치마저고리를 입고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복 역사의 첫 장면입니다. 그로부터 12년 뒤인 1898년 배제학당에서는 남학생들이 일본식 학생복과 비슷한 형태의 당복을 입기 시작합니다. 소매끝과 바지솔기 부분에 청색과 홍색 선을 두른 이 옷은 근대 교육의 상징이자 새로운 시대의 제복이었습니다. 당시 교복이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던 시대에 교복은 배움의 기회를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복의 역사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일제의 국권 피탈 이후 1920년대부터 일본식 교복이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남학생에게는 검은색 단추가 박힌 군복 같은 가쿠란이 씌워졌고 여학생에게는 해군 수병제복을 변형한 세일러복이 입혀졌습니다. 이 옷들은 학생복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그 본질은 식민지 청소년을 제국의 질서 안에 가두려는 통제의 도구였습니다.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등하교길에서 조선의 학생들은 일본이 설계한 틀 안에 자신의 몸을 맞춰 넣어야 했습니다. 옷깃의 높이부터 단추의 개수까지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었고 그 규정을 벗어나는 것은 곧 처벌을 의미했습니다. 교복은 이렇게 권력이 개인의 몸 위에 자신의 의지를 새기는 가장 일상적인 방식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교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에도 1970년대까지 한국의 남학생들은 여전히 가쿠란을 입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검은색 단추 달린 제복 위에 교표를 달고 깎은 멀리에 교모를 쓴 학생들의 모습은 일제강점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민지배는 끝났지만 그 지배가 남긴 옷의 형태는 30년 넘게 학생들의 몸 위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성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정권으로 이어지는 깡위주의 시대에 획일화된 교복은 통제와 질서를 상징하는 편리한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983년 돌연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시 문교부가 전격적으로 교복 자율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가쿠란과 세일러복이 일제의 잔재라는 명분 아래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하루아침에 사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똑같은 검은색 교복을 입고 일렬로 서 있던 학생들이 오늘 갑자기 저마다 다른 점퍼와 재킷과 셔츠를 입고 교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교문 앞에서는 학생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았고 교실 안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옷차림으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변화는 불과 3년 만에 좌절합니다. 학생 탈선이 늘었다는 우려와 평상복 구매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를 이유로 1986년부터 교복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한 교복은 과거의 가쿠란이 아니었습니다. 양복 정장 형태의 교복이 등장합니다. 재킷에 넥타이 셔츠에 주름치마 혹은 정장 바지라는 조합이 대한민국 교복의 새로운 표준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복입니다. 이 정장형 교복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거대한 산업이 됩니다. 형제 엘리트, 아이비 클럽 스마트, 스쿨룩스라는 4개의 브랜드가 등장하고 이들이 전국 교복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교복은 더 이상 단순한 학생복이 아니라 수천억 원 규모의 시장이 되었고, 각 던랜드는 인기 연예인을 모델로 세우며 10대의 욕망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브랜드의 교복을 입느냐가 은밀한 서열의 기준이 되었고, 학부모들은 자녀가 원하는 브랜드 교복을 사주기 위해 점점 더 깊은 지갑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4개의 거대 브랜드가 시장의 80에서 90%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경쟁은 형식화되었습니다. 학교가 경쟁 입찰을 통해 교복 업체를 선정하는 학교 주관 공동구매 제도가 2015년에 도입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4개 브랜드의 입찰 가격이 원 단위까지 동일한 기괴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담합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이 관행은 10년 넘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136개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27개 업체가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사전에 합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비싼 정장형 교복을 학생들이 실제로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모든 학생이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정장 교복은 입학식 때 한 번, 졸업식 때 한 번, 그리고 옷장 속에서 3년을 보낸다고 말입니다. 실제 학교 생활에서 학생들은 맨투맨이나 후드집업 같은 생활복 아니면 체육복을 입고 지냅니다. 정장 교복 위에 체육복 상의를 걸치고 다니는 모습이 어느새 교실의 일상적인 풍경이 된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지원금으로 정장 교복을 사고 나서 아이가 실제로 매일 입을 생활복과 체육복은 별도로 자비를 들여 구매해야 합니다. 30만 원짜리 지원금을 정장에 다 쓰고 나면 체육복과 카디건과 후드집업까지 합쳐 다시 30만 원 가까이 추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등골이 휘는 것이 아니라 부러지는 수준입니다.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구조적 모순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지원금은 학생들이 잘 입지 않는 정장형 교복을 사는데 다 소진됩니다. 정작 아이들이 매일 입는 옷에는 지원금이 닿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동복, 교복 34만 원, 하복 10만 원, 동복 체육복 44,000원, 하복 체육복 32,000원, 카디건 52,000원, 생활복 3만 원, 반바지 2만 원. 이것을 한 개씩만 모두 사면 67만 원입니다. 서울 교복 지원금 30만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한 벌도 아니고 입학 때 한 번 사면 3년을 입어야 하는데 성장기의 아이가 3년 동안 같은 옷을 입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키가 크면 또 사야 하고 낡으면 또 사야 합니다. 교복은 이렇게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등골을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부러뜨려 왔습니다. 이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의 개선 방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고 생활복이나 체육복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합니다. 둘째, 교복 지원 방식을 현물 지급에서 현금이나 바우처 방식으로 바꿔서 학부모가 필요한 품목을 직접 선택해서 살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올해 3월 중순까지 전국 약 5,700개 중고등학교를 전수조사해서 교복 가격 구조를 낙낙이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정장형 교복을 과감하게 버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정장형 교복을 전면 폐지하고 생활복만으로 전환했는데 그 결과 교복값이 7만 원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6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장형 교복이 사라지면 학교의 전통과 정체성이 흐려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교복이 가진 통일성과 소속감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한 생활복으로 전환하면 경제적 격차가 옷차림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1983년 교복 자율화 때의 실패를 기억하는 세대에게 이 우려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복을 입게 된 학생들 사이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보이지 않던 차별이 눈에 보이는 차별로 바뀌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40여 년 전과 다릅니다. 지금 추진되는 것은 교복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교복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학교 로고가 새겨진 맨투맨이나 후드집업이 정식 교복이 되는 것이지 학생들이 각자 다른 사복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생활복 형태의 교복을 도입한 학교에서는 학생 만족도가 높고 경제적 격차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장형 교복 시절에
빨랜드에 따른 위화감이 더 심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정장을 입혔을까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15살, 16살의 아이들에게 출근복과 같은 셔츠와 넥타이와 재킷을 입히고 있을까요? 물론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도 정장형 교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복은 학생의 몸을 위한 것이어야지 어른들의 시선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실험하고 체육 활동을 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정장은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이 이야기에 더 깊은 층위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교복 산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교육의 필수제인 교복이 거대 자본의 수익 창출 도구가 된 것입니다. 4개의 폴랜드가 시장을 지배하고 그들의 대리점이 전국의 거미줄처럼 퍼져 있으며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학부모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학교가 정한 폴랜드의 교복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포로와 같은 소비자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회사의 이윤과 지역 총판 수수료가 겹겹이 쌓이면서 원가 대비 몇 배나 부풀려진 가격이 최종적으로 학부모의 지갑에서 빠져나갑니다. 교복 한 벌의 원가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장의 가장 어두운 비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교복 매장에서는 새 학기를 맞이한 학부모들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의혹을 조사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정장형 교복 폐지를 결정해야 하고 기존 교복 업체들의 저항을 이겨내야 하며 새로운 공급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의 권고가 현장에서 실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40년의 교복 역사를 돌아보면 교복은 언제나 그 시대의 거울이었습니다. 개화기에는 근대화의 상징이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식민 통제의 도구였으며 군사정권 시대에는 획일적 질서의 표현이었고 민주화 이후에는 자본과 폴랜드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한 벌 정하는데 대통령의 지시와 장관 회의와 공정위 조사까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결국 교복이라는 옷 한 벌 안에는 권력의 역사와 자본의 욕망과 학부모의 한숨과 아이들의 불편함이 모두 접혀 들어가 있습니다. 정장형 교복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이 순간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옷을 입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새삼을 입히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3월의 아침 교복 매장 앞에 서 있던 그 어머니가 더 이상 한숨을 쉬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때 비로소 이 140년의 기나긴 이야기는 그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장형 교복에 퇴장을 반기시는지 아니면 아쉬움을 느끼시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들려주십시오.